화제의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코너죠.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결국 국토교통부가 그 BMW 차량 운행 정지 결정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리콜 대상 차량 중에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점검 명령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내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차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BMW 코리아가 개설한 리콜 대상 차량 조회 홈페이지에 소유 차량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차가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차대 번호라는 말에 바로 번호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 차량의 도난 방지와 차량 결함을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꼬리표로 본닛 안쪽에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자동차 등록증에도 이게 다 그렇습니다. 명기가 돼 있죠. 일단 국토부가 집계한 결과 BMW의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은 10만 6천여 대 정도고요. 이 중에 2만 7천여 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운행 정지 명령 대상은 그 2만 7천여 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오늘이 기림절, 내일이 광복절, 그렇죠? 네, 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줄여서 기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김학순 할머니가 지금부터 27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랬죠. 이후 생존자들의 피해 사실이 잇따랐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 결국 국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8월 14일 역사적인 날이 바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맞는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네,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행사도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지만 이미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 여전히 광복이 오지 않아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7월에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7명 정도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영화 I Can Speak를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김숨 작가의 소설 한 명을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근데 그 뭐 일본 돈 받아서 만들었다는 그 화해치유재단. 네. 이거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만 쓰고 있다면서요. 빨리 그렇지 없애야 될 텐데. 않아도 오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언급을 할까 기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는요. 2018 아시안게임 축구 일정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저녁 9시에 태극전사들이 바레인과 2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김학범호 주장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맡았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체력 안배 등을 이유로 내일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 없이도 이미 대표팀은 아시아 최강급으로 꼽히는데요. 바레인이 피파 113위로 약체팀이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꼭 따야 하는 어떤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바로 병역 문제 때문인데요. 그렇죠. 영국 현지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의 금메달 획득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정상급 공격수인데 병역에 발목이 잡혀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내일 남북 여자농구 단일팀이 인도네시아 개최국이죠.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와 역시 첫 번째 조별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행인과 주인을 지킨 강아지 태양이. 네. 그 후속 소식이 있죠. 네, 태양이가 이 멧돼지와의 혈투에서 걷지 못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고 전해드렸는데 태양이를 돕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자
태양이 견주인 소림사 여신도 김 씨가 마음만 받겠다며 치료비 지원을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무척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지만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돈이 없어 태양이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이명선 기자도 이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네. 입원 치료는 못하고 통원 치료한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입원 치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닌 모양이군요. 다행히. 그것까진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진료에서 2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와서 일단은 당일 퇴원을 했다가 현재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번에 이 태양이 같은 경우는 1년생 코카스파니아엘이거든요. 그래서 5, 60cm에 불과한데 1m 멧돼지랑 싸워서 정말 이기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소림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빨리 좀 낫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고요.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